자, 오늘 우리 솔직하게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임을 해볼까요? 어젯밤, 혹은 불과 몇 시간 전을 떠올려 보세요. 한여름인데 내 발은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발을 주무르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이불 속에 꽁꽁 숨겨도 뼛속까지 시린 그 냉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죠. 그럴 때만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나도 늙어서 그런가 보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 차가운 냉기요? 그것은 아주 전형적이고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내면의 불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 특히 바다에서 나는 로드와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김이나 미약 같은 해조류를 식단에 아주 조금만 더해도 조직의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마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간단한 걸로 망가진 몸이 정말 좋아질까요? 하지만 제 진료실을 다시 찾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할 때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원장님, 밤에 드디어 발이 따뜻해졌어. 상처도 금방 아물고 다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이 마치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굳어서 파는데 한참 걸리지 않았나요? 혹은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낡은 경첩처럼 딱 하는 소리가 나진 않던가요?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거나 속이 텅 빈 것처럼 힘이 없게 느껴진 적은요?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몸이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신호들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60세가 넘으면 너무나 흔하게 겪는 일이라 우리는 이걸 정상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의 몸이 나 좀 도와줘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단지 노화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거라면요? 이런 증상들이 별거 아니니 그냥 좀 더 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관절이 뒤틀리고 아침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무릎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것,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거대한 다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콘크리트 속의 철근 지지대가 녹슬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론 서 있지만 속은 매일매일 약해지고 있죠. 그 내부 구조가 무너지면 회복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산을 넘는 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만성이 되거나 관절이 변형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어서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몸은 강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파문에 보라도 흐르는 물이 마르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은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근육,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족해 목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앞에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식습관에서 아주 작은 몇 가지만 바꿔도 우리 몸은 본래의 치유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몸이 간절히 원하는 원재료를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진실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우리 몸은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는지 말입니다.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이고 잠들어 있는 몸의 자란 재생 시스템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중요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작지만 필수적인 영양소가 결핍되어 아픈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겉보기에 아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이 정작 몸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입니다. 고기와 생선을 충분히 드시고 우유도 마시고 칼슘 약도 챙겨 드시죠. 하지만 관절은 여전히 쑤시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피부는 처지고 상처는 더디게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랜 관찰과 연구 끝에 저는 핵심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분들의 몸에는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할 재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우리 몸이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과 같습니다. 관절, 인대, 혈관,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주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콜라겐이 약이나 보조제에서만 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소만 공급되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이 도구들이 없으면 공장은 멈춥니다. 관절은 굳고 근육은 약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서울, 부산, 시골 마을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나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롱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백 미터만 걸어도 비틀거리거나 아침에 병뚜껑 하나 열지 못하거나 계단에서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결합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상태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기 쉬운 맛까지 채소만 챙겨 먹어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겪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과 걱정, 그리고 불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70대 박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지팡이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안쪽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수치는 다 정상이라며 그냥 쉬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죠. 그냥 늙어서 그런 겁니다. 박 선생님, 이런 말들 말이죠.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관절 강직, 움직일 때의 통증, 약한 악력. 이건 전형적인 비타민C 결핍 신호였습니다. 비타민C가 그저 감기 예방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몸은 조직을 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탱탱하게 유지하죠. 박 선생님의 식단을 여쭤보니 밥심으로 산다 밥과 김치, 무 같은 흰색 채소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붉은 피망이나 짙은 녹색 채소는 드시나요? 라고 묻자 박 선생님은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에이 원장님, 그런 건 피부 신경 쓰는 젊은 여자들이나 먹는 거지.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바로 그 생각이 박 선생님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채웠지만 관절은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박 선생님, 약국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붉은 피망을 사세요. 하루에 딱 반 개만 썰어서 밥이랑 같이 드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 필요 비타민C를 채워주었고 멈췄던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리게 했습니다. 2달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선생님이 걸어 들어오셨는데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손떨림도 사라지고 그 지긋지긋한 아침 무릎 통증도 없어졌다고. 그날 제가 기뻤던 건 검사 수치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다시 삶의 자신감을 되찾은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피망 반개,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작은 것에서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육이 떨리거나 다리에 지가 자주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분들 계시죠? 이건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현장 감독입니다. 근육과 신경을 조절하고 콜라겐이 제자리를 잡게 돕죠. 저는 균형을 잘 못 잡고 허리가 아픈 분들이 짙은 녹색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장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65세 신라사님이 떠오릅니다. 최근에는 몇 분만 걸어도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죠. 다리가 마치 텅 빈 대나무 같고 뼛속이 물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식단을 보니 마그네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약 대신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야사님, 매일 아침 시금치를 드세요. 가벼운 된장국도 좋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샐러드도 좋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났을까요? 신라사님은 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안색은 밝아졌고 걸음걸이는 빨라졌으며 목소리엔 힘이 넘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요즘 무슨 보약 드세요? 이렇게 젊어지셨어? 라고 묻더랍니다. 근육과 신경의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자 몸 전체가 안정된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너무 푹 삶아서 곤죽을 만들어 드시는데 이건 채소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비타민의 절반이 파괴되고 물에 씻겨 나가버리죠. 채소는 정교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모양이 변해서 우리 몸이라는 퍼즐에 끼워 맞출 수가 없어. 아삭하게, 신선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피망과 시금치를 먹어도 효과가 더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몸이 조롱한 염증에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속에 염증이 있으면 기껏 만든 새 콜라겐을 자꾸 파괴해버립니다. 열심히 벽돌을 쌓는데 반대편에서 누가 몰래 벽돌을 빼가는 것과 같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저는 브로콜리를 소개합니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시던 은퇴한 교사 조 선생님은 손가락 마디가 굳어 건반을 누를 수 없다며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아주 살짝 초록색이 선명할 정도로만 쪄서 매일 드시라고 했습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거든요. 2달 뒤, 조 선생님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허리는 꿋꿋하고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방어막을 씌워준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소를 배달하는 트럭인 혈액이 꽉 막힌 도로 때문에 관절과 신경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BT입니다. 젊은 시절 튼튼한 다리를 자랑하셨던 노동자 출신 임 선생님은 70세가 되자 다리가 무겁고 감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늙어서 그런 거지요. 원장님, 체념하듯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닿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봤습니다. 도로가 좁아진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설탕 없는 비트 주스 반 컵을 권했습니다. 비트의 천연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흐르는 고속도로를 넓혀줍니다. 한 달 만에 임 선생님은 다리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간 타이어처럼 가볍고 탄탄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혈관을 뚫어줬다면 이제 진짜 조직을 재건해야죠.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부족한 것, 바로 바다의 보물 해조류입니다. 손발이 유독 차가웠던 손라사님은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상처도 잘 안 아물고, 이건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요오드 부족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간식으로 김을 드시거나 국에 미약을 조금씩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손라사님의 손은 따뜻해졌고 상처도 정상적으로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냥 늙은 게 아니었네요, 원장님. 미네랄이 부족했던 거라서 해조류에 든 요오드, 망간, 아란이 없으면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몸에 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을 지켜내야 합니다. 애써 만든 조직이 녹이 슬지 않게, 즉 산화되지 않게 막아야죠. 정답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거든요. 고관절 통증으로 걷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던 무용 선생님 김라사님께 일주일에 몇 번 구운 아스파라거스를 권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춤을 추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그 춤 사위를 보며 저는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은 한 사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신라사님, 임 선생님, 손라사님, 김라사님? 이분들의 이야기가 증명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속도가 느릴지라도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 올바른 시간,
그리고 올바른 환경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과 허약함을 나이 들매 당연한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아픈 걸 참고, 떨리는 다리를 부라잡고, 굳어가는 손을 보며 운명이라 낙입니다. 하지만 제 환자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늙어서 약해진 게 아니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약해졌던 것입니다. 원장님, 정말 누구나 회복할 수 있나요? 저분들만 특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기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지친 눈을 보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합니다. 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닫힌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싼 약도, 기적의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아침에 피망 반 개, 점심에 따뜻한 시금치 국 한 그릇, 저녁에 김맛장, 일주일에 아스파라거스 몇 번, 아주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 몸은 그것들을 뼈로, 관절액으로, 근육 섬유로, 신경 조직으로 바꾸어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약해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칼로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도 없고, 마그네슘 없이는 근육의 움직임도 없으며, 해조류 없이는 구조가 서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평생 아끼며 사시느라 밥과 김치면 충분하다고 믿으셨던 분입니다. 색깔 있는 채소? 그런 거 유난스럽다고 하셨죠. 어머니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영양소가 빈곤한 식단이 어머니의 회복약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로.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끼 식사에 영양소가 꽉 찬 채소 한 가지만 더하세요.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이사 갈 수 없는 유일한 집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할 수 있습니다. 벽을 보강하고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관절이 아프든 손발이 저리든 아니면 손주들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한 끼 식사, 작은 습관 하나.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아껴주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몸이 더 가볍고, 더 강하고, 생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